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힘 메가스터디 김종우입니다. 지난 9월 3일이었습니다.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총평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시험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진짜 미안한데 이거 한국사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긴장도가 떨어지는 과목이긴 한데 꼭 한국사가 아니어도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든 과목 통틀어서 이미 내 손을 떠난 시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놓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험으로 꼭 그렇게 활용을 해주세요. 한국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어렵웠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점점점점 찍고 그런 데나 말을 썼냐면 이 정답률을 보면은 메가스터디 기준입니다. 정답률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 풀었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 그런데 막상 이제 해설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거나 문제를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문제들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체감상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이제부터 막 할까 말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공부가 안 됐구나. 한국사를 손을 놓은 지 오래됐구나. 그러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플러스 기존에 잘 다루지 않던 문제들 또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때 그 키워드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있게끔 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었거든. 다만 엄청나게 큰 변화로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것들이 똑같이 나왔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게끔 문제를 그렇게 낸 건데 왜 그런 데라고 했게?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볼까요?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 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가장 어려웠던 문제 베스트 5 따당 6까지 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가 똑같아요. 어디 갔어? 정답률이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갖고 왔는데 볼까? 날파리. 자, 4번에 고려시대 대외관계를 연표 문제로 냈거든요. 이게 40%밖에 정답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연표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 아이들이 겁을 먹어. 진짜야. 근데 그 연표 문제가 보통 근현대사 쪽에서 좀 많이 나와요. 진짜로. 근데 전근대사 쪽에서는 보통 시기사의 문제는 낸 적이 있지만 연표 문제는 잘은 안 내거든. 근데 연표가 나오니까 덜컹 했나 봐요. 근데 이것도 어려웠지만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해설 강의 가서 한번 보세요. 다음. 자, 인물사로 박은식 선생님 나왔습니다. 인물사 문제가 나왔어요. 박은식, 신채호, 여운영, 김규식을 제가 제 파이널 교재랑 개념 교재 모두 다 해놨거든. 인물사 문제는 대비하셔야 됩니다. 밑줄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 한국사 인물 카드 플러스 인물사를 얘기했으니까 또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지역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밑줄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밑줄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 그 지역을 가지고 옵니다. 강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충주, 원산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지고 물어본다. 이런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정답률이 낮죠.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왜? 역사책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진 않거든. 아무튼 나중에 해설강에서 보시고. 8번. 프랑스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물론 여기서 프랑스로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가 정족산성, 양원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화도라는 말이라도 나왔거나 그랬으면 좋은데 근데 선택지를 봐봐.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선택지를 가서 보면은 그렇게 뭔가 우와 엄청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해설강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외교장각을 이제 약탈해갔다라고 하는 게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프랑스는 산성, 미국은 바닷가 이거를 이제 같이 한 번쯤 공부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다음 6.25 전쟁 요거는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진짜로. 밑줄친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보통 정답은 6.25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거 뭐야? 인천 상륙작전이었어.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제시문에 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밑줄친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발췌 개헌이 통과되었다가 정답이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많이 강조했죠.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거 발췌 개헌. 전쟁 끝나고는 4.4 오입 개헌. 개헌사가 요즘에 많이 나온다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신라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구구신문왕이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구조 오수경을 여러분이 그 제시문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아마 놓쳤던 것 같은데 제시문을 보자마자 숫자 9가 나왔네.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구나. 근데 신문왕에 대한 키워드가 아니고 신라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다음 독립협회는 좀 아쉬워. 얘들아 이거는 진짜 제가 평가원 문제 해설 강의할 때마다 독립협회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야.
왜 정답률이 이게 2 이상으로 안 올라가지? 독립화폐 키워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정해진 거에서 문제가 다 나와. 근데 자꾸 정답률이 60, 70으로 안 올라가더라고, 잘. 너무 아쉬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독립화폐 물어봤으면 정답 만민공동이었거든? 이거 틀리면 되게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점점점 써놓은 거예요. 어려웠지만 이게 한 번만 공부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진짜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한 번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요한 거는 한국사는 절대평가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긴장을 하는 과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의 학습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늘 하는 기준점은 3등급입니다. 3등급 이상이 꾸준하게 나온다.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나는 항상 1, 2등급 왔다 갔다 하거나 아무리 못해도 내가 3등급 이상은 항상 나온다. 하던 대로 꾸준히 하세요. 하던 대로 꾸준히 하세요. 만약에 이번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예전에 2023학년도 구평처럼 굉장히 어려웠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한 번쯤 뭘 하세요 했을 텐데 그냥 조금 어렵게 체감상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보이긴 했습니다만 잘 하시는 분들은 하던 대로 꾸준히 하시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 원래 공부하던 교재를 한번 보거나 시험 보기 직전에 짧고 효율적인 강의를 한 바퀴 그냥 빠르게 보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3등급을 진동합니다. 어떨 때는 4, 5등급 내려갔다가 조금 쉬우면 2등급 나오고요. 이 진동이 좀 크다. 또는 3등급이 어렵다. 나 지금까지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한국사를 좀 소홀히 했다. 그냥 웅쌤 테스트 몇 번 보고 그냥 그렇게만 풀었다. 실제 공부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해야 돼요. 그 한 번쯤 해야 된다면 지금 제 총평이고 김종웅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 강좌 기준 3시간 파이널이 있습니다. 딱 3강으로 끝나요. 강의가 3개밖에 없습니다. 수능 한국사에서 다루는 내용을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말이 좀 빠른 편인데 막 얘기하면서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강의가 3시간짜리가 있으니까 이런 걸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분명히 만만한 과목이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만한 과목이지만 우습지 않았으면 좋겠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나왔으면 좋겠는 건 내 바람이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모른다니까 진짜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한국사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체감상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9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체감상 어려웠죠. 정답률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될 수 있구나를 한 번쯤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할 거면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즐겁게 파이팅 넘치게 그리고 짧고 뭔가 효율적인 강좌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둥 고마움 파이널 한국사 피날레죠. 그래서 3시간만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3시간짜리 이제 그 파이널 강좌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9평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이제 다 찍어서 올려놨는데 솔직히 죄송합니다. 3시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길어졌어요. 1강이 75분 나왔고요. 2강이 63분인가 그렇고 3강이 62분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일정상 그게 좀 안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은 75분을 더 줄이려고 노력해 볼게요. 근데 3시간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좀 빠른 배속 듣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말속도로 해놨거든. 필요한 내용과 이게 나오면 이게 정답이야, 이게 나오면 이게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짝꿍 지어가지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혹시나 강좌가 필요하다. 선생님 저는 한국사를 따로 공부하는 거 말고요. 편하게 들으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팔짱 끼고 들어도 뭔가 기억에 오래 남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3시간 파이널을 활용하시면 단 3강 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미리 겁먹지 마세요. 앞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들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해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으니 이제 진짜 디데이가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눈 깜빡하면 10월달 모의고사 볼 거고요. 어떡하지? 깜빡하면 추워. 수능 날이에요. 진짜입니다. 촬영의 기준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내가 몸으로 느낀다? 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오는 시기가 왔습니다. 9평이 끝났거든요. 이제는 9평 끝나고 정신 차려서 이제 뭐 해야지? 점검하잖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신기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 게 너무 많아지는 이런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져. 진짜로. 9평 끝나고 할 게 많네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언제 다 하지? 근데 한국사 소홀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한국사 한 번은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한국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아니고 자신감의 날개를 달아드리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잘 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한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늘 얘기하듯 저는 여러분을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